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나비 캘리그라피입니다. 오늘은 영문 캘리그라피라는 한손 이동률 작가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셨어요. 어서오세요 작가님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네. 부탁드릴게요. 네, 영문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는 이동률 작가입니다. 지금 한국 라틴 문자 예술 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영문 캘리그라피라 하면 좀 약간 생소한 것도 있긴 네. 한데요.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? 제가 원래 글씨를 잘 못 썼거든요. 글씨를 잘 못 쓰고 되게 악필이어가지고 되게 글씨 잘 쓴 사람들 보면 되게 좀 부러웠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뭐 글씨를 찾아보고 하다가 이런 또 영문으로 또 글씨 쓰는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죠. 그래서 찾아보고 뭐 수업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그러셨군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붓으로 쓰는 한글 캘리그라피를 주로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디펜류로 많이 작업을 하시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한글 캘리그라피와 영문 캘리그라피의 느낌들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네. 어떠세요? 일단 한글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이제 한글에서는 전통 서예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서예에다가 이제 본인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창의력을 더 가미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글씨를 이제 쓰는 것을 이제 주로 한다면 영문에서 캘리그라피라고 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전통 그 글씨들을 찾아서 연구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거를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. 그래서 영문의 캘리그라피는 한글에 보면 약간 전통 서예에 대비가 되는 느낌?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잘 썼다라는 기준이 그거를 그대로 잘 재현해냈다라는 그런 게 되나요? 그렇죠. 일단은 처음 시작을 일단 그 글씨를 어떤 규격으로 썼는지 어떤 뭐 형태 아니면 그 형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서 또 그거를 또 쓰려면은 굉장히 또 기술적인 부분이 또 연습에 숙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게 한글하고 좀 많이 다르고 디펜을 할 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옛 글씨를 본받아 쓰는 거잖아요. 이런 옛 글씨에 대한 자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. 왜냐하면 한글 같은 경우도 옛 전통 이제 서예 글씨라고 하면 뭐 궁체, 흘림체, 판본체 이런 건 자료들이 많은데 그거 외에도 이제 되게 이제 쓰시는 그 왕족이라 해야 돼? 그거 외에도 되게 많은 다양한 서체들이 있는데 자료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. 그럴 수 있죠.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문 캘리그라피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몇 년 정도 된 거예요? 글쎄요, 몇 년이라고 10년이 안 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래서 별로 안 됐구나.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그 글씨를 연구를 해오고 써왔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. 해외에 많이 있어요? 네, 그래서 여러 좋은 책들이나 아니면 여러 좋은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또 해외에는 되게 도서관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전자 문서들이나 어떤 사료들을 맘만 먹으면 이제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작가님이 그런 자료를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네요. 일단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서 그런 것 좀 많이 좀 수집을 하는 편이에요. 해외 작가님들을 초청을 하셔서 국내에서 이제 워크숍도 많이 열으시고 또 참여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일단 저희 협회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을 초빙해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전설적인 그런 거의 탑 클래스에 계신 작가분들을 지금 계속 초빙을 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 워크숍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? 제 인스타그램이요. 인스타그램이요? 인스타그램 이따 여기 띄워드릴게요. 영문 캘리그라피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것들을 좀 느끼고 계세요? 일단 저도 이제 처음에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쓰는 걸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. 되게 신기하고 맞아요.
그게 쓱쓱쓱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숙련된 어떤 그런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기 때문에 되게 글씨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되게 신기하고 또 결과물도 되게 또 예쁘고 네,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고 굉장히 한두 시간 뭐 후딱 지나갈 정도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. 네, 그래서 하다 보면은 힐링도 되고 네,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.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영문 캘리그라피를 이제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. 영문 캘리그라피를 사실 처음에 알았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쓱쓱쓱 쓰면 되게 짠 하고 나올 것 같았는데 작가님 쓰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느린 속도로 굉장히 천천히 쓰더라고요. 네. 이게 영문 캘리그라피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오해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영문 글자를 보면은 되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게 스피디하게 쓴 것 같은 글씨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속도감을 느끼게 하지만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도록 네,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기술적인 네,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네, 부분입니다. 그래서 빨리 쓰는 건 절대 아니고 굉장히 보시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천천히 하지만 그런 곡선들이 살아나도록 쓰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. 그 되게 미묘한 각도의 차이도 있고 같은 직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들여다보면 그 한 직선의 굵기도 막 다르고 네,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매니퓰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펜을 가지고선 어떻게 그 작은 펜이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 그 펜을 운영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획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약간 잡는 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게 좀 잘 디테일하게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. 그 미세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글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굉장히 글씨가 뭐랄까 고급스러워지고 고급스러워져. 네,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가 달라지니까 평범한 글씨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이 글씨는 뭔가 좀 다른데 한데 맞아. 잘 캐치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자세히 보면은 약간 그런 펜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대가들의 글씨와 일반 처음 하는 글씨들 보시면은 형태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잘 쓴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이 느껴지신다면은 그거는 아마 네, 그런 매니퓰레이션이라든가 어떤 그런 곡선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미묘하게 다를 겁니다. 그런 팁들을 나중에 이제 작품 서체별로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 거 나중에 또 다음 영상에서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네.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보통 영문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글씨 그냥 뭐 따라 쓰면 되는 거 아닌가? 펜 같은 것도 뭐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런 도구인 것 같고 네,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자세히 보시면 또 펜도 저희가 쓰는 펜은 약간 좀 형태라든가 그 되게 특이해요.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펜 잡는 법도 평소에 볼펜 잡는 법하고 조금 다르고 네, 새롭게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약간 초등학생들이 처음 글씨를 배우는 것처럼 네, 그런 낯선 이질감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아예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익혀야 되는 그런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손에 있는 근육 자체가 좀 다른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접근했다가 당황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런 부분이. 이게 되게 세밀하다고 많이 느낀 게 제가 이제 한글 캘리그라피 할 때도 이제 뒷펜을 쓰잖아요. 그 뒷펜 같은 경우를 표현을 할 때 되게 새침한 소녀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왜냐면 이게 조금만 뭐 해도 이렇게 뭐 잉크가 왈칵 쏟아진다거나 잉크가 안 나온다거나 뭐 종이에 따라서도 금방 번진다거나 그렇죠.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보다 잘 안 가는데 또 매력은 있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새침한 소녀. 그래요? 작가님이 그래서 섬세하신 분이시거든요. 그게 맞습니다. 그 종이도 많이 타고 맞아요. 종이와 잉크의 궁합도 또 필요하고 또 펜 자체가 또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되게 정교한 그런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오랜 기간 좀 숙련이 좀 필요합니다. 오늘은 이제 여기 정도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는
제가 알기로 영문 캘리그라피를 말하는 그 지칭하는 용어들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정리도 좀 한번 해보고 그 영문 캘리그라피의 역사별로 또 어떤 서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. 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